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좋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좋았던 부분만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싹 다 갈아엎을 용기. 농사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흔히 땅에 씨를 뿌리는 파종이 농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땅을 갈아엎는 일이다. 지난해의 겨울을 이겨내고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씨앗을 심을 수 없다. 단단하게 굳은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지난 나와 이별할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향해 떠나거나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고하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에는 반드시 용기가 뒤따라야 한다. 나 역시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웠었다. 내가 생각했던 농사의 이미지는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책을 보던 동생이 앞으로 농사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오빠에게 농사가 딱이라고 말해주었을 때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을 내저었었다.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설득했고 결국 나는 조금씩 농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사에 대해 알아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깨달음을 발견하기까지 나 또한 쉽지 않았다. 단단한 생각들을 깨야 했고 굳어있던 마음들을 녹여야 했다.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은 몇십 년을 살아온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단단히 굳어있는 땅 자체로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에겐 새로운 기회라는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아니, 용기 내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심을 기회조차 생겨나지 않는다. 변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싹 다 갈아엎을 용기를 가져보자. 용기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기까지. 나는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았던 20대의 대부분을 시험을 준비하는데 보냈다. 공부가 안 되어도 책상에 앉아 있었고 주말과 평일의 개념도 의미가 없었다. 잠시 밥을 먹을 때도 늦잠을 자는 날에도 눈치가 보였다.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했다. 그래서 책상에는 늘 책이 있었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생활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지 못하거나 해가 뜬 후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왠지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 버는 돈은 없는데 쓰는 돈만 많아서 돈만 축내는 기계가 된 것만 같았다. 그 당시 나의 유일한 기쁨은 오후 9시쯤 마트에 가서 세일 스티커가 붙어있는 떨이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오는 거였다. 스스로를 짓누르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얼른 이 길고 긴 시험이라는 터널 끝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 속에 갇히기 시작했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세상에 갇혀버린 날 수 없는 새와 같았다. 처음에는 터널 끝이 이렇게 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만나자는 친구의 연락에도 늘 입버릇처럼 시험 끝나면 보자 라고 말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줄 알았던 약속은 어느새 7년이나 미뤄지고 있었다. 그렇게 7번의 불합격을 받고 나서야 나는 시험을 포기했다. 7년의 긴 시간을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며 깨달은 것이다. 아, 이 터널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시험을 포기한 건 영영 내 것이 아닌 터널 속에서 헤매다 인생이 끝나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그렇게 시험을 포기하고 시작한 것이 농사였다. 이후로는 나의 선택의 시간들만이 누구의 눈치와 핀잔을 받을 일 없이 내가 책임져 이어가면 되는 시간들만이 주어졌다. 조금씩 여유를 찾게 되면서 달력에 빨간 날이 보이기 시작했고 쉬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쉼을 잃고 살아서인지 막상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니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시험 준비로 공부만 해야 할 때에는 그리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막상 쉼이 주어지니 의욕이 없었다. 그냥 집에 누워있거나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뒹굴며 지내는 것 말곤 할 게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직장 생활로 바쁘거나 육아에 쫓겨 만나기가 어려웠고 간혹 만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다. 매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때는 잠깐의 쉼이 꿀맛이었는데 쉼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자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방법도 그 소중함도 잊게 된다. 너무도 어색했던 그 쉼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만 불안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켜도 그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은 적절한 쉼과 일을 번갈아가며 일상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다. 만약 지금 너무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다면 하루라도 잠시 당신의 잃어버린 쉼을 찾아보자. 그리고 잊어버렸던 여유를 되살려보자.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했던 삶의 달콤한 선물을 영영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기까지는 약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실패를 품으면 인생이 자란다. 나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수많은 도전을 해왔다. 책을 통해 수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건축도장, 방수, 드론, 컴퓨터 등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시험장에 갈 때마다 마치 수능을 보는 학생처럼 떨렸고 꼭 합격해야 한다는 마음에 마지막까지 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모든 도전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는 성패도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패도 참 많이 있었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마치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다. 나는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 중이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순간들이 모여서 내게 경험이라는 힘이 되었다.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도전 중이다. 대개 사람들은 실패는 감추어야 하고 버려져야 할 배추의 겉껍질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 있어 실패란 속이 꽉 찬 배추가 될 수 있게 도와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한 실패라는 경험이 걸음이 되어 나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밭에 귀한 양분이 되어 주었다. 인생의 실패를 늘려보자. 그만큼 내 안에 속이 꽉 찬 경험들이 생길 것이다. 인생의 실패를 늘려보자. 그만큼 내 인생밭이 기름지게 변할 것이다. 이 세상 전부였던 1,000원. 초등학교 1학년 때 현장체험학습으로 자유공원이라는 곳에 갔었다. 어머니께서는 아침 일찍 김밥과 과자를 가방에 싸주셨다. 가방의 맨 아래에 김밥을 넣고 과자 3봉지를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가방을 어깨에 맸다. 집을 나서는 내게 어머니께서는 용돈 1,000원을 챙겨주셨다. 오랜만에 먹는 김밥과 3봉지나 되는 과자. 당시에 나에게는 엄청난 거금이었던 1,000원은 이 세상을 전부 가진 듯한 행복이었다. 사실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다. 그저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친구들과의 수다가 재미있었다는 것과 한 손은 친구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바지 속에 있는 1,000원을 만지작거리며 걸었던 기억만이 남아있다. 그 큰돈으로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내내 행복했다.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보내던 중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1,000원이 없어진 것이다. 방금 전까지 분명 주머니에 있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어디론가 빠져버린 게 분명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며 확인한다는 게 오히려 1,000원을 어디론가 떨어뜨리게 만든 것 같았다. 주변을 살펴봤지만 1,000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고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 1,000원이면 과자를 3봉지나 사 먹을 수 있는데 당시 과자 한 봉지에 3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상상했던 수많은 행복과 가능성을 처참히 잃어버렸다. 1,000원을 가진 부자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되었다. 설렜던 소풍날은 원망 가득한 날이 되었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하소연을 한들 1,000원이 다시 나타날 리 없었고 나오는 건 그저 눈물뿐이었다.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울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1,000원이 사라진 후 입맛도 사라져 엄마가 정성스레 싸주신 김밥도 먹지 않았고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했다.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나 싶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잃어버린 건 잊고 소풍을 즐겨. 돈은 다시 생기지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진 듯 힘든 일이었는데도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썼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자. 과연 우리가 걱정하고 가슴 아파했던 일들이 정말 세상 무너진 듯 겪어내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럴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아마 일부는 그럴 테고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멀리, 넓게 보자.
삶 속의 실수들이, 아팠던 일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스며드는 고통. 밥을 먹으려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엄습해왔다. 어릴 적 몰래 오락실에 갔다가 삼촌에게 걸려 발바닥 100대를 맞았던 고통을 초월하는 아픔이 입 안에서 느껴졌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치통이 느껴졌었는데 참을만 하다는 이유로 치과에 가기를 미루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순간 치과로 향했지만 이미 치과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결국 난 꼼짝없이 10시간 이상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인간의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치통이라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통증이 이 정도였다니. 진통제를 먹었지만 아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진작 미루지 말고 치과에 갔어야 했는데 치과 가길 미뤄온 것을 후회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치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가 딱 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아픈 걸 어떻게 견뎠냐고 하셨고 나는 견딜만 했다고 대답했다. 생각해보니 서서히 강해진 고통이라 익숙해졌었던 것 같다. 차라리 한 번에 아팠더라면 바로 병원에 왔을 텐데 조금씩 통증이 이어져서 참지 못할 만큼의 아픔이 될 줄 몰랐다. 스며드는 고통은 위험하다. 스며드는 생각도 위험하다. 나를 망치고 있는 고통이나 생각들을 언젠가부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왔다. 그래서 일상에서 스며드는 작은 생각들을 경계해야 한다. 주변의 말들에 스스로가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당신에게 들리는 작은 말들, 아무렇지 않게 이어진 당신에 대한 평가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매일 금을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삽시간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이 커질 수도 있다. 서서히 스며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은 어느 날 그 어떤 진통제 같은 말로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 사소한 것일지라도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작은 것부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행복의 잣대. 넌 참 외롭겠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논 옆에 있는 나무 그늘에 앉았다.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다 한 나무로 시선이 향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나무. 심겨진 곳에서 홀로 버텨야 하는 나무. 그 외로움을 불행이라 결론짓던 중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는다. 짹짹이라는 소리가 마치 내가 얘 친구야, 너 몰랐지? 라고 내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움직일 수 없는 나무에게는 다가오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다. 조금 전 짹짹을 외쳤던 참새, 나무 기둥을 타고 오르는 벌레들, 나의 땀을 식혀줬던 선선한 바람. 움직일 수 없어 불행할 거라는 생각은 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었다. 움직일 수 없지만 내어줄 것이 있다. 서로 나누며 갖지 못한 것을 채운다. 외로운 불행이 아닌 함께하는 행복이다. 문득 내가 나무를 보며 섣부른 착각을 했듯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나아가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 내가 모르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채워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 나름의 행복이 있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행복이 있다. 내 행복을 찾되 누군가의 행복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조금만 더 걸어가보자. 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커피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전에만 해도 나는 아메리카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차갑든 따뜻하든 상관없이 도대체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아메리카노는 내게 그저 쓰디쓴 물이나 한약을 마시는 느낌이었다. 그나마 내가 마시는 커피가 있다면 단맛이 나는 인스턴트 커피 정도? 그래서 항상 커피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을 만나면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주제라 껴들기가 애매하곤 했다. 그렇게 관심도 없고 즐기지도 않았던 커피가 어느 날 새참으로 나온 적이 있다. 다른 분의 농사를 도와주러 갔는데 새참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어주신 것이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었으나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오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준비해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한 잔 가득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들이켰는데 쓴맛이 아닌 꿀맛이 나는 것이었다. 시럽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커피가 꿀처럼 달았다. 이유는 날씨에 있었다.
더운 날씨로 인해 갈증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몸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커피를 반갑게 맞이한 것이다. 여전히 커피의 향을 안다거나 원두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날 꿀맛 같았던 커피의 기억이 강렬히 박혀 이후로는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바리스타 자격증도 준비하는 중이다. 아마 이 책이 나왔을 때쯤이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전에 내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역시 날씨의 영향이 컸다. 하필 추운 겨울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난 것이었다. 즉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다. 일상에서의 어긋난 만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너와 내가 추운 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더운 날의 따뜻한 아메리카노처럼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기 어려운 순간에 만났기 때문에 어긋났던 것은 아닐까? 수많은 오디션과 시험에서 도전의 쓴맛을 봤다면 그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쩌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날 그 상황과 환경이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기 어려운 순간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긋난 순간에 마주했기에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못한 것뿐이다. 후회로 남은 어떤 기억의 일부 역시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다. 시기를 잘못 만났거나 상황이 엇갈려서이지 당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만남의 시기와 장소가 안 좋았던 것 뿐인지도 모른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한 번의 기회로 판단하는 건 섣부르고 혹독하다. 그러니 조금 더 지켜보자. 혹시 모를 아름다운 향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아직 시기가 안 맞아서 세상이 나를 몰라보는 걸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걸어가보자. 비 오는 날 논에 앉아 마시는 커피향이 오늘따라 참 달콤하다. 인생도 매년 봄이었으면. 봄이 되어 땅에 씨앗을 심는다. 씨앗이라는 말과 단짝 친구처럼 잘 어울리는 봄은 모든 계절의 시작이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냉혹했던 겨울을 지나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에서는 새순이 자라난다. 지나간 것은 얼른 잊고 새롭게 시작된 시간들의 최선을 다하라는 자연의 선물과도 같다. 인생에도 매년 새롭게 찾아오는 봄이 있으면 어떨까? 추억이란 말로 지난 시간들을 아름답게 치장하지만 사실 추억보다 후회되는 것들과 아쉬움의 시간들이 더 많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걸이라는 말로 끊임없이 후회하고 되돌아보는 게 인생인 듯하다. 어쩌면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방법은 후회라는 말로 머릿속에 매달려 있는 미련을 떨쳐버리는 일인지도 모른다. 가을이 되면 바람결에 낙엽을 띄워보내듯 인생의 후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 띄워보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의 냉혹했던 시간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아쉬움. 그 아쉬움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미련을 띄워보내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이 제철입니다. 추울 때 잘 자라는 작물이 있고 따뜻할 때 잘 자라는 작물이 있다. 딸기나 토마토, 수박 등의 과일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이 있듯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추울 때 잘 자라나는 작물을 여름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제철이 아니라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의 탄생 덕분이다. 계절의 영향을 받으며 길러내야 했던 작물을 실내에서 생산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나는 이런 농사의 변화를 보며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꿈들을 다시 꿈꿔볼 수 있게 됐다. 꿈을 꾸지 않아서 또는 실행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시기를 놓쳐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확신이 생겼다. 꿈이 생겼는데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스마트팜의 시대, 자유자재로 온도를 조절해서 딸기를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 시대에서 누가 꿈을 막을 수 있겠는가? 꿈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된다면 내 생각 속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보자. 누군가의 찬바람도 당신의 생각 비닐하우스로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말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라. 당신의 비닐하우스만 튼튼하게 짓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살아보고 겪어보니 주변 눈치만 안 봐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태풍 같은 말들에 휙휙 흔들리다가 잘하지 못한 내 꿈들이 아쉽다.
그보다 더 아쉬운 건 스스로 깎아버린 내 안의 자존감이다. 그래서 난 오늘도 내 생각 속에 튼튼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태풍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폭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원할 때 사랑을 마구 뿌려 농약 없이도 잘 자라게 만들 수 있도록 머릿속 스마트팜을 만든다. 생각 속에 튼튼한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흙도 단단히 다져야 하고, 뼈대도 세워야 하고, 비닐도 씌워야 하고, 문도 만들어야 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날에는 비닐이 찢기고 뼈대가 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다시 뼈대를 세우고 비닐을 더 씌우고 더욱 튼튼히 만들면 된다. 더 크게, 더 단단하게. 그러니 현실을 부정하고 탓하고 포기하지 말자. 늘 지금이 우리의 제철일 테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다르다. 한 친구가 최근 들어 줄곧 무기력해 보이기에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고 물었더니 벌써 꿈을 다 이뤄서 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도 했고 자기 분야에서 나름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런 친구의 고민이 더 이상 이룰 꿈이 없는 거라니.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꿈이 없어 자신의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있다고 말하는 친구를 보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싶었다. 배추는 보통 씨앗을 심고 100일 뒤면 김장을 해서 김치로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잘 자란다. 또 벼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최대가치인 쌀밥에 이르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빨리 잘 자라는 작물이 있는 반면 대추는 씨앗을 심으면 5년이 지나서야 이제 대추가 열리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자라 수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추나무는 한 번 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추나무의 수명은 무려 200년이나 된다. 결국 배추는 한 해가 지나면 끝나지만 대추나무는 5년 후부터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위로 뻗어나간다. 결국 5년의 기다림을 묵묵히 지켜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대추나무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니 아직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아직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할까? 쟤는 저렇게 빠른데 난 왜 이렇게 느릴까? 라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아직 자라고 있는 긴 가능성이 남아있는 대추나무일 테니까. 앞으로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나를 대추나무라고 생각하며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것뿐이니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굵게 살아가는 대추나무의 인생처럼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당신의 대추나무에 빛깔 좋은 열매가 연그러 맺을 날이 올 테니.